3.1운동이라는 연결고리를 가진 세 사람, 한용운, 최남선, 최린을 아시나요? 최린은 좀 낯설 수 있지만 한용운, 최남선은 다 아실 겁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시인이니까요. 님의 침묵이 바로 한용운 선생의 작품 넥스트의 노래 제목으로 더 유명한 해에게서 소년에게는 최남선이 19에 쓴 시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그저 작가로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니까요. 민족 대표 33명 중 특히 명망이 높았던 최린, 독립선언 후 감옥에 갔지만 일제당국의 특별대우로 가출옥됩니다. 당시 일본 총독이 남긴 편지를 보면 이를 같이 꾸미기엔 최린 같은 자가 안성맞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일본이 던진 미끼를 최린은 덥석 문 거죠. 일본의 경비 지원으로 미국과 유럽을 여행하고 조선 총독부의 고위 관료직도 수락했습니다.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사장이 되어 극렬 친일 인사로 거듭나게 되죠. 이런 최린이 만해 한용운 선생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성북동 시무장에 있던 만해 선생은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은 그야말로 독립운동가의 표본이었습니다. 한결같고 강직했죠.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것도 만해 선생님이었습니다. 최린은 만해 선생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해 그의 딸에게 생활비를 쥐어주었지만 그 돈을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최린은 해방 후 반민특위에 체포됐고 재판정에서 자신의 친일 행위를 반성하고 참회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공개적인 반성을 했다는 이유로 여느 친일파들과 다르게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사과를 한다고 친일 행위가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최린이 합당한 처벌이라도 받았다면 그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었겠지만 공개적인 사과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병보석을 신청했고 결국 흐지부지된 반민특위는 최린을 병보석으로 석방했습니다. 그는 6.25 전쟁 때 납북된 이후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미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이 바로 육당 최남선입니다. 그는 타고난 글솜씨로 남다르게 적극적인 친일을 행했습니다. 그런 그가 독립운동가로서 마지막 쓴 글이 기미 독립선언서라니 이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조선인의 학병 지원을 독려하고 전쟁 참여를 외치다가 조선이 해방되자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습니다. 육당 최남선이 만해 선생을 만나 인사를 건넸을 때 만해 선생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했죠. 뭐라고? 육당? 그 사람은 내가 오래전에 장례를 지냈으니 이미 고인이요. 육당은 춘원 이광수와 더불어 자발적으로 일본에 협력한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그런데도 2016년에는 그가 문학사에 기여한 점이라도 높게 치자며 최남선 문학상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최남선 문학상이 있다면 어떤 사람한테 상을 줘야 될까요? 최남선은 반민특위 체포 이후 병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후에 서울시사편찬위원회 고문으로 추대되었고 한국 역사대사전을 편찬하던 중 작고했습니다. 그는 친일 행위를 한 번도 제대로 단죄받은 적 없이 오늘날까지 한국 대표 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끝까지 독립운동가의 지조를 지켰던 만해 선생은 방황칸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년의 일을 안타까워한 사람들이 마련해준 곳이 성북동 시무장이었죠. 친일청산이라는 해방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대가로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가난한 삶을, 친일파는 부와 명예까지 얻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3.1운동으로 제각기 커다란 역할을 했던 세 사람, 그 이후의 행보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역사의 반역자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후손들 역시 그른 것을 고치지 않아 비극은 더 커졌습니다. 2019년 3월 1일, 내년이면 3.1운동 100주년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어려움도 100년 전 첫 단추와 맞닿아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비극을 끝내는 일, 역사를 제대로 아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리를 찾아서였습니다.